네, 반갑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크게 데미지는 없지만 뭐 재미는 되게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8만원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 우리의 예상이 어느 정도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많이 내려간 종목은 오히려 반등이 좀 나타났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다 보셔야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숨고르기 국면, 약간 조정을 받는 형태의 느낌은 좀 갔어요. 왜냐면 오늘 배당락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섞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하락세를 만들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위로 올려주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춰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순매수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죠. 일단은 뭐 횡보가 나오거나 조금 답답한 느낌이었다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국면, 이 상승 시점에서의 어떤 지지라인 때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745포인트 박스권 형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루 더 내려가도 괜찮지만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박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특정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횡보가 진행이 된다면 아래쪽 이평선들이 올라와지면서 이격을 좁혀주겠죠. 그리고 이제 지지선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주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주말장이기 때문에 변화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장이 내일은 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주말장에 영향을 좀 받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이 내일 쉬는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약간은 경계심으로 작용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자, 분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제 아침 시점에서 형성된 지지라인대를 넘어서면서 쭉 상승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에 13시경에 주가가 피크치를 찍었습니다. 2756포인트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떨어지면서 다시 키를 낮춰주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나타났다는 것은 네, 시장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도 현재 수준을 유지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좀 되는 거죠. 내려갈 때는 또 받아서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올라가는 거는 또 방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도 부담입니다. 근데 내려가긴 싫어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이제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삼성전자를 받아서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은 8만원대에 안착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역시도 비슷합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인데 뭐 들어가지는 않고 유지가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분봉상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 좀 있죠. 분봉상에서 지지선 아래쪽으로 조금 밀리려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드는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고 막 뒤섞여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좌 상황은 뭐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냥 보합 수준으로 아마 오늘 진행됐을 것 같아 보여지네요. 자,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매수가 확장이 됐죠.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요. 이 금융투자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던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1800억 순매도 근데 외국인들은 1600억 정도 순매수죠. 그래서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융투자가 던지는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 쪽의 움직임들을 외국인들이 커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 보면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였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방향들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이런 형태로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큰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죠. 삼성물산, KB금융이 1%대 상승 나타난 거 빼고는요. 다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도 1.6%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DI도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오늘 2.8% 밀려있는 모습이었는데 자동차 쪽에서도 매도가 조금 나왔어요. 왜냐면 같이 떨어져줘야지 시장이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지선대 아래쪽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반등 나올 확률이 다음번에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했죠. 네, 지금이 완전히 돌아서는 위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승 포인트로 돌아설 때 진행하시면 되는데 11만원이 이탈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배당락에 대한 조정은 끝난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어떤 조정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죠. 만약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금 밀려가지고요. 여기 아래쪽 22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이제 기아도 아마 11만원 아래쪽이나 10만원대 초중반쯤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매도 쪽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반등을 좀 살짝 해주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주거나 그런 형태로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매수 못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주가가 조정받으면 오히려 또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지지가 더 탄탄합니다. 오늘 배당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비슷비슷합니다. 네, 2차전지 쪽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요. 한미반도체가 아침에 이어서 계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합 수준이죠. 뭐 특별한 거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은행주도 배당락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많이 떨어지고요. 추가 하락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얘네 둘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압박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어제 좀 하락했었던 HLB는 오늘 반등 포인트 살짝 나오죠. 알테오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제 떨어진 부분들을 살짝 메꿔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지속됐었던 종목군들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포인트가 나왔던 종목군들은 반등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HPSP도 내려갔었죠. 근데 오늘 반등 연결되는 모습이고요. 엔캠 역시 마찬가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는데 바이오 쪽에서 분위기가 일단 코스피 쪽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삼천당 제약도 오늘 마이너스죠. 어제까지 해서 최근에 단기적 급등한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어제 조금 밋밋했었던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반등이 세게 나가죠. 어제 조금밖에 안 올랐잖아요. 1.8% 올랐는데 오늘 4.6%대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포인트 만들어줬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흐름들은 그렇게들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고요. 대신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죠. 시총 상위 종목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섞여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그 중간 종목들 역시도 다 같이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서는 마이너스가 좀 커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등락 현황 보도록 할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이제 코스닥 쪽 먼저 보시면 598개 종목 상승이고요. 950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수가 조금 월등히 많아진 모습이죠. 거래소 같은 경우도요. 295개 종목 상승이고요. 562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 하락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계좌의 어떤 마이너스 포인트는 더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모습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SDN이 오늘 상한가 갑자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윈팩, 미래산업, 필옵틱스까지 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하이트론하고 가온칩스 요즘에 잘 나가는데요. 네,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잘 가는 모습이에요. 한미반도체 등등등 해서요. 움직임이 좋은 편이고 대신에 상승 종목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9%까지 보면은 한미사이언스까지 올라가면서 32개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중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섞여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볼게요. 오늘 2.14, 아침에 2.2였는데 아침보다 좀 떨어졌죠. 근데 하락 포인트는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계좌의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2.14포인트 상승 기억하시고요. 자, 하락률 보시면 상상 인더스트리가 오늘 하한가 들어가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잘 가다가 떨어지면은 뭔가 악재가 좀 있거나 그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유상증자, 이거는 특별한 악재 아니고요.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한가가 들어가 버렸군요. 이렇게 되면 차익 매도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긴 하겠습니다. 네, 수급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글쎄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IT센 아침부터 약세였죠. 스피어파워, 흥국화재, 우선주 등등등 해서 하락 종목들이 있었고요. 동신건설도 요즘에 계속 또 떨어지고 있어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화천기계까지 해가지고요. 12개. 아침보다 조금 늘어난 상태죠. 아침에 한 6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2개 정도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폭의 크기가 조금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2.5%. 이거 좀 줄었네요. 오히려. 네. 그래서 아침에는 2.7 정도 나왔죠. 마이너스 2.7 정도 나왔었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0.5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네. 마이너스가 조금 우세한 편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의 계좌 어떤 변화는 있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나왔다면 오늘 잘하신 것 같아 보이고요. 저도 계좌를 아까 마감할 때 비슷하게 좀 살펴봤는데 마이너스 0.5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네, 시장에서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을 것 같다 판단 드네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매수가 가장 많네요. 삼천단제약, 알테오젠, 바이오 쪽, 제약 쪽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동지세미캠이나 셀트리온, SDS 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금융투자 쪽은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투시는요,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고요. 연기금은요, 네,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꽂히는 날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그 다음에 기관적 매도를 보게 되시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기업은행 등등등으로 약간 은행, 자동차, 반도체 섞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를 많이 샀네요. 4천억.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오려면 기관이 이제 팔고 외국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을 것 같다 판단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KB금융 등등, 강원칩스 이 외국인들 매수는 일단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또다시 신고가 발생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네. 자, 대신에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을 통해서 주가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현대차를 요즘에 좀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요. 물량을 그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조금 매도를 하면서 이쪽에 주가를 좀 낮추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매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HLB도 매도가 좀 나타나서 자, 오늘 반등이 조금 약한 것이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아래쪽 21선 지지선까지 한번 밀고 내려가지 않을까, 10만원 정도까지도 밀고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재료가 조금씩 약해진다라면 부담감이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내용만 딱 놓고 보시면은요, 부담될 만한 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시장 자체가요, 횡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곧 결정이 되긴 할 겁니다. 곧 결정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으면 진즉에 밀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횡보 이후에 반등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번 횡보 구간이나 또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 그 구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이야 매수 포인트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좋은 타이밍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이제 올라가기 막 시작하는 거, 뭐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관심을 조금씩 가져다 보시면 아마 좋은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방송이 있죠.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투자에 또 판단을 좀 잘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루한 장이라서 뭐 거의 이렇게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힘들죠. 지루한 장 가만히 지켜보는 거가 제일 힘든 모습이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네, 이번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또 4월 달에 이제 실적 기대감 또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중간에 팔지 않도록 꼭 문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녁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